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100억 이상 있는 부자들을 그래도 좀 꽤나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 사람 나보다 머리가 진짜 좋다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건방진 소리지만요, 제가 더 똑똑한 것 같았어요. 실제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도 더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요, 그래서 네가 진짜로 똑똑하냐 아니냐, 너 수능 몇 등급 맞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분들이 저보다 더 똑똑한데 제가 그냥 건방진 걸 수도 있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돈 버는 거랑 머리가 좋은 거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돈 많이 버신 분들을 보면은 똑똑하게 계산을 잘 못하고 그냥 들이받고 보는,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직원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머리 좋은 사람이 오히려 돈을 못 버는지. 두 번째,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진짜 공통점은 뭔지. 세 번째,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바꿔야 할 3가지 행동이 뭔지.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능력이라고 믿었던, 그 머리 좋은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진짜가 아님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잠깐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셨죠? 그리고 뭐 주변에서 한 번쯤 뭐 그냥 듣기 좋은 소리라도 너 머리 좋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나 성적도 안 좋았는데. 그러면 주변에서 공부 좀 열심히 했고 머리 좋았던 친구 있잖아요. 전교 1등 친구. 그런 친구들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떠올려 보고 그 친구들을 성적순으로 한번 줄 세워 보세요. 그 성적순대로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까? 물론 아마 공부를 잘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고소득인 가능성은 높은데요, 꼭 공부를 제일 잘했다고 가장 돈을 잘 벌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공부는 못했는데 무식하게 막 추진하고 막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것저것 해보기 좋아하는 애가 사업을 해서 뭐 잘 됐더라, 코인으로 대박이 났더라,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공부 잘했던 나는, 아니면 잘했던 그 친구는 바보가 아니야. 오히려 똑똑해. 근데 왜 돈을 못 버는 거지?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대학교 때 저보다 공부 못했던, 그러니까 평균적인 성적으로 따지면 저보다 못했던 후배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거의 저희 과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을 겁니다. 저보다 훨씬 잘 벌어요. 그 후배의 머리가 제가 막 그 친구를 무시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다른 친구들 봐도 그 친구보다 더 똑똑하고 성적도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 근데 상대적으로 공부도 못했고 머리 안 좋았던 그 친구가 돈 제일 많이 그 후배가 돈 제일 많이 벌어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제이 자고르스키 교수가 미국인 7,403명을 40년간 추적해서 2007년에 연구를 발표한 게 있는데요. 결론이 뭐였냐? IQ가 높으면 소득이 좀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가죠. IQ 1점당 연봉이 대략 200에서 6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한 최대 1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야. IQ 1당. 그러니까 그래 뭐야, 똑똑하면은 돈 잘 버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소득, 월급에서의 이야기고, 순자산, 진짜로 부를 얼마나 쌓았냐, IQ랑 순자산의 차이를 보면요, 사실상 연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자고르스키 교수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IQ는 당신의 부와 정말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 더 충격적인 건 IQ 높은 사람들 중에서 신용카드를 한도까지 긁거나 빚에 시달리는 비율이 오히려 더 높은 구간도 있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왜 똑똑한 사람들이 돈을 못 모으고 못 벌까? 그건 머리 좋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함정이 3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분석 마비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뭘 하기 전에 뭘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리스크 분석하고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려고 해요. 근데 그 사이에 옆에 있던 상대적으로 그 분석을 못할, 머리가 그 분석할 정도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시작해요. 그리고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의 함정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잘. 그 방법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야, 내 생각엔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미 검증된 방법, 이미 세상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 방법도 자기의 머리 기준으로 재해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돈을 버는 건 내 논리가 맞냐 아니냐, 네 말이 논리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걸 주냐 안 주냐, 그거의 문제잖아요. 세 번째는 기회비용의 덫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선택지가 많아.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능력이 좋아. 그러니까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고 C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에 올인을 못합니다. 이거저거 벌려놓고 어느 것 하나도 깊이 팔 수가 없어요. 정리하면요, 머리가 좋다는 거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칼, 무기가 날카롭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무리 날카로운 칼도 벽에다 꽂아놓고 구경만 하면, 칼집에 담아만 놓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칼은 써야 칼인 거죠. 그러니 좀 무딘 칼이라도 일단 휘두르는 사람들이 돈은 더 잘 버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이 영상에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돈 버는 뭐 비즈니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내가 꾸준하게 받아보고 싶다, 놓치지 않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제 뉴스레터를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번 여러분의 메일함으로 이런 비즈니스나 돈 버는 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의 메일함에 꽂아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걸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캐럴 드웩 교수의 연구인데 이분이 40년간 성공의 비밀을 연구했습니다. 이분이 발견한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인드셋이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나는 원래 이 정도 능력이야. 재능은 타고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아직 인생 몰라. 배우면 되지. 나 지금 못해. 근데 뭐 노력하면 잘할 수 있어. 근데 아직 모르는 거야. 배우면 되지.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고정 마인드셋에 빠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왜? 어릴 때부터 넌 머리가 좋아라는 칭찬을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나는 똑똑해? 그러니까 실패하면 안 돼. 왜? 실패하면 똑똑한 나라는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냥 안전한 것만 하려고 하는, 즉 고정된 상태에 머문다는 겁니다. 근데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해외에서 현재 가장 유명한 비즈니스 크리에이터이자 사업자인 알렉스 홀모즈입니다.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헬스장 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수백억, 사실 뭐 100억이 뭐야, 1000억 넘었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예요. 얼마 전에 자기 책을 출간하면서 하루 만에 300만 부를 팔아서 월드 레코드 기네스북 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나는 평범한 지능을 가진 사람이다. IQ로 따지면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홀모즈는 뭐라고 말하냐? 사업적 성공, 비즈니스적인 성공 아니면 뭐 투자적인 건 성공, 즉 경제적 성공에 필요한 지능은 따로 있다. 그럼 그 지능이 뭐냐? 홀모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움이란 같은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지능이란 그 행동 변화의 속도다. 즉, 내 기존의 상황에서 벗어난 행동, 다른 행동을 얼마나 빨리 배우고 빨리 적응해서 행동할 수 있느냐. 이게 경제적인 성공에 필요한 진짜 지능이라는 거죠. IQ 점수가 높은 게 지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받았을 때 얼마나 빨리 행동을 바꾸냐.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다른 분들 만나보니까 제가 더 똑똑한 것 같던데요. 이건 제가 어그로 좀 끌려고 한 말도 있고 사실 그냥 고등학교 성적, 대학 입시 성적 저 나름 거의 다 1등급이었거든요. 그냥 그게 좋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돈 버는데 필요한 지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이 저보다 IQ는 낮았을 수 있어요. 학업 성적은 안 좋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돈을 번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듣고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돈 버는 지능이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건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행동으로 정의되는 겁니다. 나심 탈레브를 하는 블랙스완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한 성공은 실력과 노력으로 설명이 되지만 극단적인 성공은 변동성, 즉 운의 영역이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돈을 벌고 그 극단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운이 찾아왔을 때 그걸 행동해서 잡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분석만 하다가 놓치는 똑똑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정말 맞나? 이게 기회가 맞나 생각하느라 기회를 놓치고요. 그냥 들이받고 보는 사람은 일단 움직이니까 기회를 잡는 겁니다.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16살에 학교 그만두고 잡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퇴하란 말 아니에요. 빌 게이츠는 하버드 2학교 때 자퇴했고 스티브 잡스는 리드 칼리지를 6개월 만에 때려치웠어요. 근데 그게 때려쳤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기회가 보였고 그걸 똑똑한 머리로 그게 기회가 맞냐 판단하는 대신에 그냥 기회가 보였을 때 분석 대신 실행을 선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이야기 IQ가 높아야 성공하는 게 아니다. 그냥 실천하는 거 빠르게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우리가 취해야 하는 행동 3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해 모드에서 실행 모드로 바꾸셔야 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의 디폴트 모드는 뭔가 이해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우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곱씹고 이해하고 아 됐다 나 이제 알아 라고 끝납니다. 근데 그러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냐? 그냥 실행 모드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 뭘 해야 되지? 뭐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튜브에서 만약에 마케팅 영상을 봤다. 그러면 이해 모드인 사람은 아 SNS 마케팅 중요하구나. 퍼널을 이렇게 짜는 거구나. 나중에 꼭 해봐야지 하고 넘깁니다.
실행 모드인 사람은요, 영상 끄자마자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고 메타 광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이해 모드인 사람은 밑줄을 긋고 메모하고 독서 노트를 예쁘게 정리하고 하고 만족해합니다. 실행 모드인 사람은 다른 거 다 제끼고 그 책에서 한 문장 뽑아가지고 바로 실천해 봅니다. 알렉스 올모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안 하는 건 무지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다. 뭔가를 배우기만 하고 두렵다는 이유로 망설여서 행동하지 않은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뭔가를 아는 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두려움을 넘어서서 행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행동은 뭐냐?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언젠간 해봐야겠다 라고 미뤄둔 거 있을 겁니다. 그걸요, 오늘 안에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사업을 해야겠다. 사업자 등록을 오늘 해보세요. 블로그를 써야겠다. 그냥 한 문장이라도 써보세요. 전화 영업해야겠다. 한 통이라도 거세요. 오늘 24시간 안에 딱 하나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행동은요, 내 생각 대신 남의 경험을 수용하는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왜? 내가 똑똑하니까 스스로 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인생의 답은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지만 그걸 모든 일에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문제에서도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의 조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 나만의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함정에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돈을 잘 버는 분들은 정반대더라고요. 이미 성공한 사람 어떻게 했어?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기 의견을 많이 넣지 않아요. 이게 제가 100억 넘는 부자들한테서 본 패턴입니다. 똑똑하게 계산 안 하고요. 그냥 야, 또 저렇게 하니까 돈 버네? 해보자 하면서, 물론 당연히 그러면 잘 되냐? 뭔가 실패해요. 깨져요. 근데 깨지면서 가는 겁니다. 캐럴 드웻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가진 자질을 성장의 출발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이미 충분하고 내가 이미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부족해. 이건 출발점이야. 하지만 나는 앞으로도 항상 배울 게 있어 라고 생각하고 계속 배워 나간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어? 야, 배워! 그대로 해!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 혼자서 머릿속으로 사업 계획서 쓰지 마시고요. 이미 그 분야에서 잘 되는 회사는 뭘 어떻게 파는지 보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 찾아서 그 사람의 책을 읽는 거고요. 아니면 찾아가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내가 어디서 투자를 하고 싶다? 유튜브 보면서 자기만의 투자 이론을 세우지 마시고요. 워렌 버핏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 원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이직을 준비한다면 혼자서 자소서 막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미 합격한 선배들의 자소서를 보고 따라 쓰는 겁니다. 핵심은 자기 머리로 만든 그럴듯한 이론보다 누군가 실제로 돈을 벌어보거나 성과를 낸 검증된 경험이 100배는 더 가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훨씬 더 가치 있어요. 세상에는 이미 내가 하려는 걸로 깨져본 사람,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왕이면 돈을 벌어본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과제는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을 한 명 찾으세요. 그게 뭐 SNS에서 찾든 책에서 찾건 직접 만나건 어쨌든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이번 주에 딱 하나 해보세요. 해석 넣지 말고 내 생각 넣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요, 완벽한 한방 대신에 빠른 반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첫 번째 시도에서 완벽한 결과를 내려고 합니다. 왜? 실패하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엄청나게 오래 합니다. 6개월 준비해서 한번 시도해보죠. 근데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3일 준비하고 시도하고 결과 보고 야, 안 되네? 수정해요. 그리고 다시 시도해요. 6개월 동안 50번을 시도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돈 제일 많은 분이 신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거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랜딩 페이지 만들고 상품 만들고,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직원한테 야, 기존 고객이 있으니까 고객 전화번호 뭐 있지? 전화 시작해. 뭘 전화합니까? 내가 시범 한번 보여줄게. 가지고 시범 보여주고 그대로 해. 그래서 시도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사겠다 해? 오케이, 그럼 그때부터 만들자. 이러더라고요. 제임스 클리어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씩 나아지는 것은 처음에는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중요한 건 한 번의 큰 도약이 아니고 작은 반복의 축적입니다. 알렉스 올모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것에서 20시간의 집중적인 노력이면 충분히 괜찮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시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시간, 그 첫 번째 1시간을 몇 년째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유튜브 시작하고 싶다면요,
100만 크리에이터 수준의 대본을 만들려고 3일 동안 대본 쓰고 있지 마세요. 오늘 핸드폰으로 그냥 1분짜리 영상을 하나 찍는 겁니다. 부업을 하고 싶다? 사업 아이템 3개월 찾지 마시고요. 뭐 하나 그냥 도매 사이트에서 긁어서 올려보세요. 안 팔릴 겁니다. 괜찮아요. 이게 안 팔린다는 걸 알았으니까. 글을 쓰고 싶다? 블로그에 쓸까 브런치에 쓸까 뭘 할까 비교하지 마시고 아무데나 하나 올리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기대하는 완성도를 반으로 낮추시기 바랍니다. 대신 시도 횟수를 2배로 올리세요. 완벽한 한 번의 시도보다 불완전한 10번이 훨씬 더 많은 걸 가르쳐 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그냥 뭐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시도해야 된다. 다 배우려고 하지 말고 똑똑할 필요 없고 그냥 해라.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이슨 아시죠? 다이슨. 청소기, 헤어드라이기 만드는 그 다이슨. 이 다이슨이 처음에 먼지 봉투 없는 진공 청소기의 어떤 시초잖아요. 근데 이걸 만들기까지 창업자인 제임스 다이슨이 프로토타입을 5127개 만들었답니다. 5127번 실패한 거예요. 이 사람이 특별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모터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세상에 다이슨을 딱 내놓은 게 아니라고요. 5126번 실패하고 5127번째 시도를 할 만큼 실행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이슨의 기업 가치는 수조 원이죠. 머리가 좋아서 완벽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머리와 부는 정말로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IQ와 부는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게 수많은 연구에서 증명이 됐다. 두 번째, 돈을 버는 능력의 핵심은 듣고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속도다. 세 번째, 머리 좋은 사람은 3가지 함정에 빠진다. 분석마비, 분석하다가 아무것도 못한다. 자존심 함정, 내가 맞아 이러다가 올바른 방법을 못한다. 세 번째, 기회비용의 덫. 여러 가지 옵션 중에 가장 나은 걸 재고 따지다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첫 번째, 이해 모드가 아니라 실행 모드로 바꾸자. 두 번째,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성공한 사람의 경험을 수용하자. 세 번째, 완벽한 한 방을 날리려고 하지 말고 빠른 반복을 선택하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도요. 그래 그렇구나. 빠른 반복을 해야겠다. 라고 하고 넘기면요. 여러분은 지금 이해 모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정말로 변화하고 싶고 뭔가를 내가 실천하고 성과를 내고 싶다 그러면 바로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 뭐를 실행할 것이다. 그게 뭐든 좋습니다. 이 영상 보고 바로 수행할 첫 번째 행동을 적어주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해 모드에서 실행 모드로 바뀔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유익한 컨텐츠를 매번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제 뉴스레터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가 요새 구독을 해도 제가 올릴 때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영상을 매번 보내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시면 메일함에 제가 매주 넣어드리고요. 메일로 보시면 또 훨씬 더 몰입이 잘 되고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레터 신청해 주시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더 성장하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